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주말 잠실에서 어플 소개팅을 한 건 했습니다. 원래는 소개팅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남자를 만날 방법이 없네요. 용기 내어 어플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라고 자기소개에 써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키 170, 93년생, 사진으로는 늘씬하고 몸매도 엄청 좋고 얼굴도 엄청 예뻐 보이는 사람, 어느 회사 비서였습니다. 네, 솔직히 저와는 잘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플에 남녀 비율이 9대1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좋은 남자들이 많고 이 여자에겐 수많은 사람들이 매칭 요청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도 현질을 꼭 하는 편이고 매칭하고 싶다는 메시지는 항상 보내놓는 편입니다. 길에서나 모임에서는 100% 얼어붙어서 말 걸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플에서는 이런 여자들에게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의 느낌이기도 하고 그냥 몇천 원으로 로또 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수락을 했더라고요. 버튼을 잘못 누르셨나?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아서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수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땡땡이라고 해요. 땡땡님, 시간 되시면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네, 좋아요. 어디 사세요? 저의 마음을 케어해줄 정도로 예쁘게 대화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빌런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매칭된 날 하필이면 그분의 생일이라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주며 환심을 샀고 어머, 생일 축하 정말 감사해요. 무난하게 약속을 잡은 것입니다. 조금 불안하긴 했습니다. 사진이 몸매는 좋은데 다리가 일부러 늘려놓은 것처럼 너무 길게 나와서 조금 기형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푸사기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30분 정도 일찍 가서 동선 체크를 하고 음식점에 앉아있다 보니 안녕하세요. 딱 붙는 짧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걸어옵니다. 사진이 거짓이 아니더라고요. 다리도 엄청 길고 얼굴도 너무 이쁘고 외모로는 제가 소개팅을 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 중 5위 안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 평가로는 1위일 것 같은데 제가 예쁜 여자보다는 귀여운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니 5위를 주었습니다. 특히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 예쁜 사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긴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호랑이 앞에 있는 사슴처럼.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했지? 그래서 이러기도 하고 무리하게 침묵을 풀어보려다가 씹던 파스타 면이 조금 튀기기도 했고 그랬는데 원래는 폭립손으로 뜯어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런 거 시키면 안 되겠죠? 크크. 그래도 그 사람도 나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고 제 말에도 열심히 호응해 주더라고요. 어플을 원래 가입은 했었는데 너무 연락도 많이 오고 제 신상이 알려지는 것도 싫어서 한 명도 안 만나고 1년 넘게 놔뒀다가 만남 기회가 없어서 다시 깔았어요. 저는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왔고 지인 소개팅도 안 받거든요. 그리고 이번이 어플 소개팅 두 번째예요. 말한 거로만 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사귀는 스타일인가 보다. 그럼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 어떻게 나를 고르게 된 걸까?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키는 아예 안 봐요. 일단 정말로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해요. 데이트 코스를 제가 알아볼 필요 없이 완벽하게 짜오고 제가 고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남자로 느껴져요. 아하, 그랬구나. 예전에 예쁜 여자들과 매칭했던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옛날에는 예쁜 여자가 저라는 사람 자체를 그냥 조건 없이 좋아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마음으로 어플을 했었거든요. 근데 소개팅 경험을 많이 쌓다 보니 이제는 제 분수에 넘치는 예쁜 사람이 저에게 관심이 있으면 이 사람은 왜 그런 걸까? 뭘 원하는 걸까? 경계하게 됩니다. 인생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잘 해주길 바라는 여자. 근데 일반적인 범위가 아니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하는 사람. 예쁘니까 처음에는 얼굴만 봐도 힘이 나서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매너 있게 잘해주고 아름다운 말만 하고 좋은 음식점 데려가는 건 소개팅을 하도 많이 해서 자신 있긴 합니다. 근데 사귀게 되더라도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반대로 저에게 잘해주는 것이 별로 없고 저를 좋아하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으면 나중엔 반드시 현타가 오더라고요. 거기에 알고 보니 성격까지 이상하고 저에게 화도 많이 내서 감정 쓰레기통까지 되면 정말 최악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정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격적으로 이런 특이한 구석이 없는데 저를 좋아하는 예쁜 여자다? 그럼 이제 집이 가난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종교를 믿고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다시 소개팅으로 돌아가서 보통은 제가 밥을 내면 여자가 커피값을 내거든요. 이 여자는 제 뒤로 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도 밥 먹을 때는 되게 어색했는데 카페에서는 말이 꽤 잘 통한 편이었습니다. 그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아 보였고 저의 주식, 부동산, 재테크라든지 자산, 정치 성향, 아이 계획이나 부모님 인적사항 및 건강 등등 꽤 자세하게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쪽도 좀 사는 것 같은 얘기를 좀 흘렸습니다. 관심이 아예 없으면 그런 얘기까진 안 했겠죠. 대본을 쓰는 지금 시점, 첫 만남 한지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시점이고 2번 만나는데 연락은 적절히 끊임없이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산은 한 번도 안 했고 대화도 아주 잘 통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자기 기분 위주의 대화이고 주고받는 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얼굴과 몸매가 너무 예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만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제 경험상 끝까지 끌려가지는 않고 언젠가는 제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소개팅도 하면서 천천히 결정하겠습니다. 예쁜 여자와 소개팅을 하다 보니 생각나는 한 소개팅이 있네요. 오늘도 가볍게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38살 봄, 몇 달간 어플을 비롯해 소개팅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신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성적인 호감이 느껴지는 분은 거의 없었고 반대로 제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저를 거절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지친 상태로 어플을 열어보니 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빨간색 붙는 원피스를 입고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썰고 있는 사진, 몸매도 좋고 얼굴이 우아하게 예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와 대기업 비서로 일했는데 공부 못하는 취급받는 게 싫어서 고민 끝에 연대 간호대에 진학해 갓 졸업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32살이에요. 다양한 음악 좋아하고 운동을 여러 가지 하면서 몸을 가꾸고 있어요. 차분하고 여성스럽지만 내 남자에겐 잘 맞춰주고 애교 있는 편이에요. 대화만 잘 통한다면 키 나이 외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책임감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분 연락주세요. 오케이 메시지를 쓰려고 했는데 잠깐 호감 보내실 때 이상형, 여사친이 있으신지 배우자가 결혼하고 일해도 괜찮은지 써주시고요. 소개글 꼼꼼하게 보신 티 안 나시면 매칭 안 합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호감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 다른 어플도 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이상형은 땡땡님처럼 다재다능하고 열심히 인생을 개척해오신 매력적인 분,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생각한다. 배우자가 결혼하고 일해도 좋고 응원한다. 이상형이고 진중한 면을 가진 땡땡님을 꼭 만나뵙고 싶다고 구구절절 메시지를 썼습니다. 결과는 안녕하세요 땡땡님, 수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연어라고 해요. 네, 연어님. 어플하면서 이렇게 진실되게 메시지 써주신 분은 처음 봤어요.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매칭이 성사되었습니다. 바로 밥 먹을 장소를 정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만남을 할 때 여자분들에게 한 2-3개 장소 후보를 얘기해 주거든요. 과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오, 저는 맛집 바라보는 게 데이트의 시작이라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시다니 정말 인상 깊네요. 저는 이곳이 좋겠어요. 그 중에 한 군데를 골랐습니다. 평일 저녁 광화문 근처에 분위기 좋은 파스타집. 먼저 앉아 기다리다 보니 딱 붙는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다가옵니다. 와, 사진과 비슷하게 예쁘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갑자기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서 말도 더듬더듬 침묵. 그때 소개팅을 하는 옆 테이블에서 취미가 뭐세요? 물어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모르게 소연님은 취미가 뭐예요? 뻔한 얘기를 해버렸네요. 연어씨, 너드 같아요. 남중남고 나왔어요. 크크. 이러기도 했지만 서로의 인생 등등 대화하다 보니 그녀도 느낌이 나쁘지 않은지 저의 재미없는 대화도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늦게라도 간호대를 선택한 것을 용기 있다고 칭찬해주니 그녀의 눈빛이 호감으로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냈고 2차로 카페에 갔습니다.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하나, 페퍼민트 하나 주세요. 14,000원입니다. 여자가 조금 미적거리길래 제가 카드를 냈고 그제서야 여자가 사장님에게 카드를 줬는데 할아버지 나이대 사장님은 어떤 카드를 쓸지 고민하다가 제 카드로 계산하던 기억이 납니다. 편해졌는지 그녀가 일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 듀티라 4시쯤 끝나고 어쩌고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보니 뉴모니아, 뉴모소락스
CDP실 환자분들이 많아요.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구나. 이땐 몰랐죠. 이게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힌트였었는데 2시간 동안 나름 끊임없이 대화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해서 그녀를 보냈습니다. 사람이 많은 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창문 안에서 손을 흔들다가 사람들 사이에 낑겨서 웃는 모습이 귀여웠고 이걸로도 카톡 대화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똘똘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도 정말 귀여우셨고 좋은 모습 기억에 많이 남네요. 다음에도 또 만나 뵙고 싶습니다. 똘똘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요. 크크.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또 만나요. 그렇게 그 여자와의 관계는 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여자는 3교대여서 저와 근무 시간이 다르기도 했고 근무가 아닌 날에는 스터디 그룹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카톡은 종종 주고받았지만 전화는 거의 안 됐습니다. 2번째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해물을 좋아한다 해서 강남 쪽에 초밥집과 카이센동 3군데를 추천했습니다. 1인 3, 4만 원 하는 곳으로. 메뉴를 보던 그녀. 오빠, 이쪽 음식점 잘 모르죠? 거긴 분위기가 좀. 여기 예약했어요. 예전에 먹어봤는데 좋더라. 자신이 원하는 곳을 보내었습니다. 보니까 1인 15만 원 정도 하는 스시 오마카세더라고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번 경험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혹시 그녀가 얘기했으니 이번에는 그녀가 내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2번째 만남 음식점 앞에서 기다렸는데 그녀가 약속 시간까지 오지 않더라고요. 카톡도 안 받고 무슨 일이지? 한 10분 뒤 그녀가 걸어옵니다. 미니스커트에 힐을 신었는데 무릎에 드레싱을 했더라고요. 힐 때문에 살짝 넘어졌어요. 무릎 쪽에 어브레이션 생기고 생각보다 우생이 좀 있어서요. 약국 찾아서 놀모솔린으로 세척하고 파브론 아이단 쓰고 컴프레션 드레싱 했어요. 대충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당시 문장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충 알아듣고 얼른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초밥을 먹으며 저는 맛집의 진심이에요. 맛집 정하는 게 데이트 코스의 시작이라 생각하거든요. 만족스러운 표정의 그녀. 조금 떨떠름했는데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니 또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재미있게 얘기하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혹시 계산하려나 싶었는데 역시나 뒤로 숨는 그녀. 그래서 제가 냈습니다. 아, 좋은 경험했다. 살짝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녀를 보니 그런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무릎 다친 곳을 좀 아파하더라고요.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인간적으로 조금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보내도 되지만 주변에 있는 쏘카를 빌려 직접 운전해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택시보다 더 센스 있는 선택에 그녀는 감동했습니다. 사실 택시보다 쏘카가 좀 더 싸서 이용했던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녀가 좀 더 저를 좋게 봤고 자연스럽게 3번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만날 수 없는 예쁜 사람이기도 했고 열심히 살기도 했고 그때까지는 제가 돈을 많이 내고 약간 저에게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 외에는 걸리는 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귀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위기를 중시한다는 그녀를 위해 저는 호텔을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회식으로 한번 갔었던 종로의 포시즌 호텔 1층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노출이 있는 딱 붙는 꽃무늬 원피스. 그녀는 확실히 TPO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곳에 가니 괜찮은 옷을 입고 온 것이죠. 간단히 저녁을 먹고 지하에 바로 갔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밖에서는 정문이 보이지 않거든요. 벽 같은 곳을 열면 어둑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 펼쳐집니다. 우와. 그녀는 정말 신기해 했습니다. 거기에서 꽃과 향수를 주며 제 가슴을 떨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분인 것 같다. 앞으로도 함께하며 즐거움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병원이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그래도 남자친구랑 가보고 싶었던 좋은 곳들이 많아요.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분위기에 취한 듯 이런 비밀스러운 곳에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와요. 라고 했습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그녀는 바 이곳 저곳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아이폰으로 열심히 찍어줬습니다. 그날 한 2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그녀와의 데이트를 생각해보면 많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 혹은 2주일에 한 번 교대 근무기도 했고 그녀는 전공 공부도 계속 병행했기 때문에 만날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위해 그녀가 있는 병원 근처의 음식점들을 꼼꼼하게 찾아보고 힘내라고 각종 기프티콘을 보내주면 오빠 정말 고마워. 감동이야. 음식을 사서 인증샷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오늘 쌉덱 환자가 있었거든. 노래피 계속 올라가는데도 BP가 안 잡히는 상태였어. 그래서 나는 플루이드 리스폰스 먼저 보자고 생각했는데 선배는 계속 나한테 플루이드 주는 게 맞냐고 하면서 락테이트 수치 봤냐고 몰아붙이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닌데 어쩌고. 카톡으로 그녀의 일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전문 용어나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하니 진정으로 공감해주는 건 조금 힘들었죠. 상대방에게 배려심이 있는 성격이라면 저런 전공 단어들을 얘기 안 하거나 알기 쉽게 이야기했을 텐데 이런 대화를 계속 들으면서 그녀의 성격에 대해 조금씩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뮤지엄 사나라. 거기 전시하는 거 보고 싶어. 나 겨우 시간 냈으니까 연차 낼 수 있어? 차 끌고 나와줘. 그녀는 전시회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그녀를 태우고 원주로 갔죠. 베이커리 카페에 갔다가 전시회를 봤습니다. 물론 제가 냈죠. 원래는 체험 활동까지 하면 좀 더 비싼데 돈을 아끼기 위해 그렇게는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전시회를 보고 그녀가 추천하는 포토스팟으로 갔습니다. 오빠 사진 좀 찍어줘. 열심히 한 20장 정도 찍어서 보여줬는데 아니 이렇게 말고 사진에서 다리는 이쪽에 있고 얼굴은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봐봐. 화면을 이렇게 하면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이잖아. 다시 사진을 찍고 아니야. 오빠 가서 좀 서 있어봐. 이렇게 찍으란 말이야.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만 점점 갈수록 사진으로 저를 갈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날은 경치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에게 사진을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다시 찍어줘.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오빠 찍어. 거기가 사진 찍는 대표 장소라서 사람들이 뒤에 다 줄 서 있었는데 그녀는 그게 신경이 쓰이지 않나 봅니다. 너무 과했습니다. 사진 찍는 제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저 여자 왜 저래? 남자가 불쌍하다. 미친 것 같아. 이따가 찍자. 지나가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아이폰 각도와 높이를 조절해가며 여러 번 찍었습니다. 이 이후로 제 사진 찍는 실력이 늘었습니다. 다리가 휘어 보이지 않으면서 길어 보이게 5분 넘게 찍던 그녀는 드디어 만족했는지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여전히 예쁜 그녀였지만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 내가 전시회 예약했어. 가볼래? 다른 날엔 그녀가 서울에 있는 전시회를 예약했다 해서 가본 적도 있는데 무료 전시회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녀는 알뜰한 소비를 했습니다. 저에게 돈을 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시회를 잠시 보고 그녀가 추천하는 분위기 좋은 청담의 한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스파게티 하나에 3만원, 리조또랑 해서 약 7만원에 먹었는데 맛있긴 했는데 양이 적어서 2개를 먹어도 전혀 배부르지가 않더라고요. 옆에 보니 2명이서 메뉴 4개를 시켜 먹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짜리 뇨끼를 하나 더 시켰는데 딱 6개가 나와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에서 데이트 비용 얘기도 했습니다. 더 오래가는 진중한 관계를 위해서 커피 한 잔 정도는 사줬으면 좋겠다. 그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로 이동했습니다. 오빠, 내가 커피 살게. 자리 맡아줘. 아까 한 얘기 때문인지 그녀가 커피를 산다고 하네요. 이때가 그녀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돈을 쓴 때였습니다. 자리에 그녀의 입생 로랑 가방을 놓고 메뉴를 고를까 하여 그녀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기프티콘으로 사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소연 씨 같은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부디 행복하세요. 소연 씨, 생일 축하해요. 밥 한번 먹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써있는 다른 남자들의 절규. 그녀가 기프티콘 메시지를 하나씩 보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뒤에서 봐버렸습니다. 역시 외모는 여자의 강력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커피를 가져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 얘기를 늘어놓던 그녀가 한마디 합니다. 오빠, 결혼 언제 해야겠다는 생각 있어? 글쎄, 구체적인 시기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근시일 내에 하고 싶긴 해. 그래도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하겠지? 왜? 오빠, 난 아직 병원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여기서 더 잘 되고 싶은 꿈이 있어. 오빠 지금 38살이잖아. 41살까지는 결혼 생각 안 했으면 좋겠네. 나를 위해서. 제가 40이 다 되어가니 그게 좀 걸렸나 봅니다. 그래, 뭐 언제 해야겠다고 정확한 시기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속으로는 너랑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뭐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그리고 부모님하고도 그렇고 가족들이랑 조금 자주 보는 것 같더라. 가족들하고 친해? 그치, 나는 부모님하고 잘 지내는 편이야. 나이 들수록 잘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잘 지내는 거 좋지. 근데 난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결혼하면 와이프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부모님 편을 먼저 든다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되더라. 오빠가 만약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이랑 연을 끊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 하는 게 오빠야.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래도 모두가 잘 지내면 좋지. 난 상대방의 부모님에게도 잘 해줄 거야. 이야기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40 넘어서까지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와, 부모님이랑 연을 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라는 말이 당시 저에게는 꽤 상처였습니다. 맛집 정하는 건 데이트의 시작이야. 오빠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게 좀 실망이야.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 주 뒤 강남의 어느 칵테일바에서 오빠 저기서 사진 좀 찍어줘.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의 사진을 찍어주고 근데 핸드폰을 보니 인스타 아이콘이 떠있더라고요. 소연이 인스타 해? 아, 비공개로 해. 조금 떨떠름한 표정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오 그래? 나는 예전에 조금 하다가 안 하긴 하는데 마팔할까? 그래. 마팔하고 집에 가서 그녀의 인스타를 봤습니다. 비공개이긴 하지만 프로필 사진부터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이었고 게시물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분위기 좋은 장소에서 찍어줬던 그녀의 사진들, 음식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세요. 수많은 남자들의 댓글, 그녀의 집에서 제가 사준 향수를 책상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근데 뒷벽 도배가 누렇게 뜬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는 수유 쪽 재개발 빌라촌에 부모님과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사는 편은 아니었죠. 근데 그렇게 명품을 예전에 좋은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들도 보면서 이게 다 전 남친들이 찍어준 사진이구나 싶었죠. 예전 남친이 도곡동에 살았고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 영어 발음이 섹시해서 좋았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 그 금액을 상품권 카톡으로 보내주더라. 오빠처럼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 나를 막대해서 헤어졌지. 그래도 그런 점은 좋았어. 그녀가 했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사진에서도 그녀는 몸매가 참 좋았습니다. 수영장 사진 등등 구경하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이틀 뒤 그녀의 인스타가 생각나서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엥? 제 팔로우가 해지되어 있어서 그녀의 게시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뭐지? 뭐가 잘못됐나? 그녀가 저를 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스팸 등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거의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제 팔로우를 해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연아, 왜 인스타 팔로우 해지했어? 이거 왜 이러지? 몰랐어. 말은 안 했지만 그녀에게 서운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거의 한 번도 돈을 내지 않는 내가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그녀는 평가하는 관계. 아 오빠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얼굴이랑 머리카락 좀 만지지 마. 사귀는 2달 내내 손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 것. 본인의 일에는 굉장한 공감을 원하면서 저에게는 무슨 일이 있든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결혼과 가족에 대한 발언 등등. 만나면 예뻐서 묻어두었던 서운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너가 팔로우 해지한 거 아니야? 난 진실한 관계를 원해. 너가 끊은 거라면 정말 실망이야. 아니야 나 진짜 몰라. 그녀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심하게 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놔뒀다가 이틀 뒤에 팔로우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관계가 끝날 때까지 다시는 팔로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적인 공간이니까 불편할 수 있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녀와 조금씩 균열이 생겼습니다. 나 일 다녀올게. 오늘 바빠서 연락 안 될 거야. 하루 동안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일할 때 힘내라고 카톡으로 선물을 줘도 고마워. 별로 달갑지 않아 하는 모습.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만남 약속을 잡지 않고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스케줄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저도 조금씩 그녀에게 연락이 줄었습니다. 한 일주일 뒤 오빠, 나 한 달 뒤에 휴가 며칠 생기는데 부산 여행 갈래? 거기에 보고 싶은 뮤지컬 하더라. 그거 예매하자.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녀에게서 여행 제안이 옵니다.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귀는 사이이니 알겠다고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여행 계획부터 짰습니다. 맛집, 롯데월드, 스카이라운지, 뮤지컬, 렌트 등등 시간, 장소를 표로 만들어서 검사를 받았고 오빠, 뮤지컬은 밤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숙소는 여기보다는 조선호텔 어때? 세세하게 피드백을 받아 계획과 장소를 수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약은 전부 다 제가 했죠. 근데 여행을 가는 건데도 돈을 조금이라도 내준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하면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말이지요. 일단 다 예약을 해서 인증했습니다.
근데 현타가 너무 세게 오더라고요. 뭐 낸다고 파산하는 금액은 아니죠. 근데 마음이 조금 슬펐습니다. 얼굴만 봐도 예뻐서 의욕이 생기던 시기가 지나가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이루어주는 도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 만나서 저의 섭섭한 점을 다시 이야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이 사람은 저를 위해 움직여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만나면서 그런 점에 대해 그녀가 마음 다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었지만 그녀는 하나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아,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았고 나도 잘 해보려고 했는데 2달간 사귀다 보니 내 생각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네. 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렇게 카톡해서 미안해 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네. 오빠는 남자도 아니야. 이런 일이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자 해야지. 수고해. 라고 카톡이 왔고 제가 대답할 새 없이 바로 차단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더 노력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카톡으로 이별 메시지를 보내버린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라면 복수였습니다. 그녀와 짧은 기간 동안 사귀면서 좋긴 좋았습니다. 그녀와 걷고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그리고 얼굴만 봐도 행복했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듯 했죠. 하지만 결국엔 얼굴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 여자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예쁜 여자를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 경험으로 어느 정도의 감과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쪽팔려서 안 하기로 했는데 용기를 내봤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힘드네요. 하지만 인생의 어딘가에 정답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